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엑셀 임포트 익스포트 이렇게 뭐 파일 이름은 잡아놨는데 사실은 좀 뭔가 하면서도 하기 싫었는데 이제도 그렇게 뭐 엄청 쓸모 있을 것 같진 않고 허접한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경우에 따라서 데이터 관리에서 오토메이션이라고 좀 그렇고 뭐 어떤 저희가 외부에서 어떤 정보를 받았을 때 걔를 뭐 어쨌든 데이터 트리 구조 형식을 읽어가지고 조금 자동화 해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억지로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예제가 좀 멋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형식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되게 허접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구조도 같은 거를 전환을 한다. 전환 설계를 뭐 이렇게 지향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구조 같은 경우에는 뭐 설계사 입장에서는 드로잉을 어디서 받아오거나 걔를 가지고 또 다시 수정하는 경우가 꽤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예시를 한번 들어서 작업을 해봤고요. 여기에 있는 치수나 이런 건 그냥 제가 진짜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주심도다라고 하면은 뭐 실제로 얘가 이제 막 왔다 갔다 이격이나 거리가 달라지거나 하면은 또 어렵겠지만 거기까지 제가 다 컨트롤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예시를 몇 개 잡아서 기둥 6개가 있고 어쨌든 하부층일 경우에 얘가 사이즈가 좀 더 큰데 뭐 상층부까지 어디까지는 연결되고 어디는 지하만 있는 기둥이고 뭐 어디는 뭐 이제 층도 약간씩 좀 다르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얘를 뭐 엑셀표가 있다면은 걔를 가지고 하고 해당 위치점에 맞는 텍스트에 맞춰서 걔가 쭉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는 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이 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드로잉이 왔으면은 뭐 방식은 다양할 수 있는데 저는 얘를 어쨌든 층별로 해서 부호의 사이즈를 다시 이렇게 기입을 했거든요. 밑에 보면 이제 시트 네임들이 있고 시트별로 각각 그 얘네들이 뭐죠? 기둥들이 이제 기둥들이 사이즈가 몇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했고 얘를 파일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셀이랑 엘레프론트, 그러니까 엑셀이라는 게 런치박스에서 이 리드하는 거, 엑셀 리드하는 거 얘랑 그 다음에 엘레프론트 활용해서 휴먼이랑 만들어서 블록을 만들고 이제 그 얘 사이즈별로 기둥들을 위치에 한번 생성시켜 보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엑셀 리드 이런 거는 꼭 런치박스만 쓰는 건 아니고 다른 애도 있는데 그냥 런치박스에 있는 걸 전 썼고요. 일단은 파일 패스 해서 아까 그 썼던 엑셀 파일을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파일 패스가 지정이 됐고 엑셀이 만들어졌죠. 일단 끄고 귀찮으니까 일단은 얘를 리드를 할 때 보면은 토글을 쓰겠죠. 불리언 토글을 쓰는데 제가 아까 워크싯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네임이면 이제 시트 1인데 처음에 그게 아니고 제가 시트를 만들었으니까 아까 층별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층을 B3, B2, B1, 1F, 2F, 3F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레이어도 제가 좀 뭐 캐드 파일에서 가져왔다고 치고 이렇게 그리드 정도는 가져왔습니다. 충렬이랑. 그래서 얘를 레이어를 이렇게 나눠 놨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시트를 일괄로 이렇게 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런치박스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얘가 몇 번째일지 모르겠지만 인덱스 5까지 있죠. 그래서 이 시트별로 한 번씩 읽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층별로 한번 얘만 좀 드르륵 하면서 작업을 하는 걸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뭐 지하 3층부터 이렇게 시트, 그러니까 제가 한 이제 층이 나오는 거고 얘가 이제 워크싯에 똑같이 대응이 되니까 얘를 데이터를 제가 true로 바꾸면은 해당 위치에 워크싯을 읽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 empty 나오고 이런 건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 잠깐 토글을 끄고요. 여기서 아니죠. 이따가 이제 층고 기준으로 해서 기둥을 만드는 블럭을 만들 건데 뭐 층고도 실제로는 이렇게 다양하겠죠. 그래서 그냥 제가 맘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쭉 해서 지하층부터 쭉 올라가는 형식의 층고를 제가 똑같이 만들어 봤고요.
얘는 나중에 쓸 건데 일단은 기둥을 먼저 이 엑셀 데이터 기준으로 한번 만드는 거를 시작을 해볼게요. 지하 3층 보시면은 일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그리드가 있고 그리드 센터에서 제가 이 교차점들을 그 컬럼 중앙점으로 그냥 했어요. 사실은 뭐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실제는 이거 그냥 설명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 여기에 그 텍스트 드로잉의 이 텍스트 정보를 디컨스트럭트를 할 수 있거든요. 엘레프런트를 깔면은. 그러면은 이 텍스트를 쪼개면은 그 텍스트의 위치 정렬점이랑 그 다음에 텍스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가까운 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교점이 사실은 이제 기둥의 자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드에서 교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일 가까운 텍스트 정보랑 매칭을 한 상태에서 이 점이 C6의 기둥 자리구나, 이 점이 C1의 기둥 자리구나,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블럭을 만든 그 엑셀에 있는 데이터의 블럭을 활용해서 층별로 다르겠죠. 그 층별로 블럭을 만든 다음에 그 층별 기둥이 이 점에서 이 텍스트랑 위치하게 똑같이 자리 잡고 그 다음에 해당 층의 층고만큼 똑같이 데이터 매칭을 해서 높이의 블럭도 활용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C1인데 지하 3층이다 라고 하면 C1 B3 이런 식으로 블럭을 만들어서 나중에 일괄 수정하기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일단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설명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일단 엑셀을 불러오는 거를 토글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게 여기서 empty라고 나오는 게 원래 그 엑셀에서 제가 해보니까 그 시트 행을 잠깐 편집하면은 이게 이제 기록이 한번 나오면서 empty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 그래스호퍼에서 empty 데이터는 이 클린트리에서 empty를 true로 바꾸면은 remove를 해줘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뭘까 계속 찾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이 띄어쓰기랑 같더라고요. 띄어쓰기랑. 그래서 이게 그 empty랑 이거랑 또 다르게 인식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걔를 기준으로 해서 이 empty를 없애줄 건데 empty를 없애주기 전에 앞서서 그 엑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부호 있고 뭐 사이즈 있죠. 사이즈 해서 뭐 이 기둥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런치박스 엑셀은 보시면은 얘가 지금 이제 1번 브랜치예요. 얘가 2번 브랜치예요. 그러니까 뭐 0, 1이겠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 리스트가 쭉 플래튼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3번 인덱스인 거예요. 얘도 0번 안 보이죠 잘? 0, 1, 2, 3, 4가 되고 얘도 0, 1, 2, 3, 4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걸 조금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얘가 네임을 넣을 때 불필요하면 얘를 삭제하거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끼리 매칭할 때 저희 그래스호퍼에서 점 기준에 부호랑 뭐 이걸 만든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또 매칭을 해야 되니까 이럴 때 플립 매트릭스를 쓰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그런 거고요. 여기까지 설명이 있었고 좀 길었죠. 리스트가 아니죠. 컬피턴을 해서 일단 empty 데이터를 삭제할 건데요. 익스프레션을 썼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풋에 y는 필요 없을 것 같고 if절을 썼네요. if 해서 x가 이렇게 하면 이제 빈 텍스트에 띄어써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 false true true죠. true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서 아까 그 클린 트리로 안 잡혀있던 애들이 이제 true false로 잡히는 게 보이죠. empty 라인이.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넣으면은 데이터가 원래 이렇게 empty가 있었던 게 empty를 삭제할 수 있죠. 그리고 얘가 브랜치별로 해서 리스트가 이렇게 정렬되는 게 뭐죠. 실제로 데이터 매칭은 지금 이렇게 일어나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 위에 뭐 부호랑 크기 이런 거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 블럭을 만들 때. 그래서 컬인덱스로 일단은 0번 데이터를 지워주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지우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겠죠.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만 나오겠죠. 이렇게 매칭이 되는. 그럼 얘를 일단은 풀 매트릭스를 해서 끼리끼리 묶어줄게요. C1이라는 애가 물론 지금 얘는 층수가 반영이 돼 있죠. 그러니까 지하 3층이라는 층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층이 바뀌면은 바뀌겠죠. 사이즈가 같은 C1이라는 기둥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래서 얘를 할 건데 그러면은 블럭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블럭을 일단은 C1에 이 지하 층수에 맞춰서 네임을 뭐 기둥명이 있고 그 다음에 언더바 하고 층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블록을 하나를 만들면은 정렬이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얘를 제가 똑같이 가져와서 일단은 리스트 아이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아이템을 여기 보시면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패터닝을 할 거니까 리스트 아이템에서 0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애가 이 부호 이름이죠. 그리고 얘가 지하 3층이니까 컨캐터네이트를 해서 이 이름이랑 나중에 1번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하고 결국에 이제 맨 마지막에 얘를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지하 뭐 3층부터 3층까지. 그래서 얘를 일단은 제가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놓고 얘 정보가 이대로 들어와서 하는데 중간에 하나 넣어서 ABC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하고 자, 하이픈을 하나 넣죠. 하이픈 하나 넣으면은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되죠. C1에 B3, C1이 아니죠. 그러니까 C1이라는 기둥이 지하 3층에 있을 경우 언더바로 할게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블럭명을 제가 일단 지정을 했고요. 그럼 블럭명을 지정을 했으니까 블럭을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1번에 해당하는 정보 얘는 이제 이 크기에 대한 애들이죠. 얘를 텍스트 스플릿을 써서 얘가 텍스트고 스플리터가 X죠. 그러면은 얘가 리스트 아이템으로 보는 게 편하겠죠. 편한 건 아니고 X 기준으로 해서 끊겨서 그러니까 여기 1100, 1100인 게 X 기준으로 이제 텍스트가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스플릿된 형태고요. 지금은 사이즈가 똑같아서 별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고 리스트 아이템에서 0번, 1번이 있겠죠. 1100, 1100이겠죠. 첫 번째 그 브랜치에 있는 애들은. 그래서 얘를 뭐 좀 확인해 보시면은 얘가 이제 도메인이 되겠죠. X 도메인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실제 기둥에 X랑 Y에 도메인이 있다고 하면은 얘 순서대로 반영을 하면 될 거고요. 제가 작업할 거는 기둥을 만들 때 어쨌든 그냥 여기 센터점에 일괄로 놓을 거기 때문에 편심 같은 거 없이 익스프레션 넣어서 x분의 x 나누기 2 반절로 해서 도메인을 좌우로 레인지를 만들 거거든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별건 아니고 그냥 렉탱글을 그릴 건데 네모 기둥이죠. 일단은 블럭을 먼저 생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블럭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원점에다가 그냥 제가 만들 거고 여기서 네거티브 해서 멀지를 하면은 멀지가 아니죠. 컨스트럭트 도메인이죠. 이렇게 해서 이 반절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1000이면은 마이너스 500부터 500까지 x가 y도 마이너스 500부터 500까지 이런 거예요. 중요하진 않죠. 이렇게 사실 값은 똑같은데 그래서 보시면은 데이터를 확인시켜 드리면 이렇게 해야지 이제 딱 중간으로 가있죠. 550이네요. 첫 번째 건 1100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얘를 보면은 이 원점에 지금 얘가 딱 놓여 있죠. 그래서 얘를 뭐 박스 렉탱글을 써서 이 렉탱글에서 하이트만 높여주면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얘가 브랜치별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그 기둥 블럭별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얘 실제 높이는 아까 얘랑 동일하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얘를 같이 움직이면은 실제 여기 해당하는 높이도 몇일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하 3층, 지하 2층 이게 엑셀 때문에 느린데 깜짝 놀래. 네, 이렇게 해서 층고마다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하 3층부터 해볼 거니까 3300이란 높이가 같겠죠. 얘를 그냥 좀 머니까
가져와서 플로어 하이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 렉탱글 박스에 넣어보면은 이제 높이가 나오죠. 지하 3층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 비랩이 결국에는 이게 박스가 비랩인데 이 비랩이 블럭이 돼야 되겠죠. 각각에. 근데 블럭을 만들 때 일단 저는 휴먼을 썼고요. 휴먼에 define 블럭이 있거든요. 얘 쓰면 돼요. 그래서 터시프트 누르면 한번 베이크를 해야지 얘가 라이노의 그 블럭 데이터로 들어가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이 비랩을 지오메트리에 넣고 블록 네임은 아까 저희가 컨캐터네이트한 블록 네임이 데이터 트리에서 똑같이 하겠죠. C1, B3이 각각. 그래서 얘도 이렇게 블록 네임이 들어가고요. 블록 오리진 0,0,0으로 하는 게 나중에 이제 그 블록 포인트의 센터 기준으로 나중에 교차점에 넣을 때 편할 거니까 중앙 정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0,0에 XY 플레인 원래 디폴트지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를 넣을 거냐, 제가 여기서 나중에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층별로 컬러 값을 넣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서 뭐 꼭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레디언트를 써서 프리셋을 뭐 이런 걸로 했습니다. 이걸로 해서 원래 여기 층이 있었는데 이 층별을 맞춰서 일단은 총 리스트 랭스가 몇 개죠? 6개죠? 6개니까 6개를 레인지로 나눠서 도메인 디폴트가 0 to 1이니까 얘를 넣을 때 x-1로 하면은 6개의 값이 나오죠. 나눠진 얘를 t에 넣으면은 색깔이 6쌍이 나올 텐데 그 중에 어디에 해당할 거냐, 결국에 다시 한번 얘를 리스트 아이템 여기서 쓰는 거 똑같이 지금 이 파라미터 얘 하나에 맞춰서 다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층을 바꿀 때 일괄 적용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6개 쪼개진 컬러 중에 이제 0번에 해당하는 컬러가 나오겠죠. 얘를 제가 뭐 컬러 값을 그냥 뭐 어트리뷰트로 넣으면 되겠죠. 여기 휴먼의 어트리뷰트 있죠. 크리에이트 어트리뷰트. 그래서 그냥 이 컬러를 여기 컬러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트리뷰트를 또 각각 넣어주면은 얘는 어쨌든 그래프트 돼 있는데 얘는 그러니까 이 층 기준에서는 동일 색상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싱글 라인으로 가도 그러니까 층은 블럭은 다르지만 층별로 색상이 동일해지겠죠. 네,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블럭이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얘를 베이크를 해야 되나? 아마 오버라이트 블럭네임 얘를 한번 제가 베이크를 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 일단은 이렇게 두고 그러면은 블럭까지 다 만들었어요. 일단은 자 이거는 확신이 안 돼서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이제 이 위치 교점을 한번 찾아야 되는데 뭐 엘레프론트를 좀 써보겠습니다. 엘레프론트에서 레이어 지금 제가 구분한 것 중에 일단은 이 센터 이 충렬 기준선을 커브를 가지고 와서 교점에 이제 기둥이 위치할 점을 먼저 찾을 건데요. 레퍼런스 바이 레이어 해서 밸류 리스트를 제가 이렇게 연결하면은 기존 그 그래스호퍼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했죠. 그래서 얘의 센터 레이어죠. 그러면은 지오메트리가 이제 커브들이 나올 텐데 전부 커브만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지금은 그래서 멀티플 커브즈 해서 커브들 다 때려 넣고 교점 포인트 바로 구할 수 있죠. 99개. 얘는 일단은 교점 위치는 그냥 단순하게 쭉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옆에 별도 이 텍스트 레이어, 이 텍스트 레이어랑의 관계를 이 점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점일 뿐이고 얘가 C6이다라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텍스트 객체랑 제일 가까운 그러니까 점에서 제일 가까운 텍스트의 정보를 받아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레퍼런스 바이 레이어를 해서 이번에는 밸류 리스트에서 제가 테이블이었나? 테이블이 아니네. 테이블 아니죠. 텍스트 컬럼. 이거죠. 얘 기준으로 받아왔고 맞죠 아마 지금 텍스트 컬럼. 네. 그래서 얘를
엘레프론트에서는 그러니까 라이노에서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객체로 못 받아거든요. 얘를 어쨌든 엘레프론트를 깔면은 디컨스트럭트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텍스트를 쪼갤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텍스트 내용이랑 그 다음에 그 정렬 기준점 위치 포인트 이게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보여드리면은 이 포인트가 이제 텍스트의 정렬 기준점인 거예요. 제가 좌측 상단으로 미리 텍스트를 작성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얘랑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요. 뭐 어쨌든 제일 가까운 점, 만약에 얘가 뭐 중앙 정렬이었다 했으면은 텍스트가 여기 있었으면은 여기 점이 나올 거거든요. 이 포인트라는 게. 근데 뭐 어차피 제일 가까운 점을 할 거니까 크게 지금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클로지스트 포인트를 써서 저 교점, 그러니까 기둥이 위치해야 되는 점 기준에서 포인트, 이 클라우드를, 그러면은 이 포인트를 여기서 찾고, 이 클라우드는 얘가 되겠죠. 지금 얘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비슷한 위치에 있겠죠. 지금 제가 점을 맞춰놨으니까. 조금 점이 달라져도 아마 가까운 걸 찾을 텐데요. 이 상태에서 이 텍스트 정보라는 게 있는데, 이 클로지스 포인트를 쓰면은 제가 가까운 점에 인덱스가 몇 번인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매칭을 똑같이 해야 되니까, 제가 필요한 건 사실 이 점에서 필요한 그 텍스트가 뭐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 기둥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리스트 아이템을 뽑을 때 보시면은 이 텍스트라는 애를 이 인덱스로 뽑는 거죠. 그래서 이 인덱스로 뽑은 애가 지금 원래 그 데이터, 그러니까 점의 순서랑 동일하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점이 지금 보시면은 얘를 어쨌든 이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지금 이 데이터 순서랑 똑같이 매칭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리스트 아이템에서 얘를 보시면은 지금 얘가 여기 있죠. 어디 있지 지금? 이게 지금 사이즈가 제가 유닛 모델 사이즈가 너무 작은데, 그래서 잘 안 보였구나. 유닛에서 이 모델 스페이스에서 어노테이션에서 잠시만요. 에디트해서 50? 씨, 50 너무 큰데? 잠시만요. 5? 5도 너무 큰데? 지금 이게 아마 텍스트가 이게 각각 좀 다른데, 어노테이션 사이즈가 이게 아마 그래스호퍼랑 지금 유닛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얘를 내가 밀리미터로 원래 했었나? 네, 그래스호퍼랑 지금 유닛 매칭이 안 돼서 그러는 건데, 제가 이거를 잠깐 확인만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얘가 지금, 얘가 원래 이 위치고, 여기에 해당하는 애가 지금 0부터 뭐 한 40번까지라고 보면은 얘랑 이거랑 이렇게 같이 봐야 되겠죠. 유닛이 너무 작은데? 아니구나. 여기 보시면 얘가 C2고, 근데 얘를 제가 컬럼 몇 개, 얘가 C2거든요. 지금 이 어노테이션 유닛 설정이 이상해서 설명을 잘 못 드리는데, 이 데이터 매칭이 정확히 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C2가 제가 이게 설정을 좀 잘못하고 시작해가지고 좀 잘못 설명을 드렸네요. 차라리 그냥 맨 마지막에 기둥을 생성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가까운 점 기준에서 텍스트 정보를 받아왔는데, 그 인덱스 순서대로 텍스트를 리스트화 했으니까 얘가 순서가 맞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하려고 했던 거는 보면은 결국에 이 블럭, 아까 생성한 이 원점에 생성한 얘네이죠. 이 기둥이 각각의 네임에 맞춰서 같은 위치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무브를 할 건데, 지금 이 사이즈에 대한 위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원래 000에서 지금 얘가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브를 할 때 벡터 투 포인트를 하면은 지금 여기 위치점, 각각의 포인트점까지 원점에서 벡터를 구하면은
지금 벡터 디스플레이를 하면은 앵커점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지금 원점에서 각각의 포인트로 벡터가 나오죠. 이 벡터만큼 여기 블록이 된 있는 객체를 이렇게 무브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무브를 시킬 건데 이 무브를 시킬 때 이 벡터가 t 값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무브를 하고 여기서 이 포인트가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층별로 얘를 할 거기 때문에 잠깐 얘가 좀 복잡해지는데 설명을 잘 못하네요. 참. 얘가 이게 층별로 지금 제가 깐 거는 플레인, 그러니까 최하층 뭐 하나라고 보면은 이제 2층, 지하 1층, 1층, 2층, 3층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이 플레인 기준으로 해서 이 포인트들이 어쨌든 다음 층, 이 층고 레벨만큼 이동한 상태에서 다시 여기로 여기에 있는 기둥이 이런 식으로 또 가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지 이제 층에 맞춰서 또 얘가 블록이, 그러니까 기둥이 생성이 되는 거죠. 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조금 설명하는 부분 빼뜨렸는데 메스 에디션을 써서 이 전체 총 높이에서 이제 그 총값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파셜 리절트가 필요한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일단은 쉬프트 리스트를 써서 원래 전체 리스트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자리, 그러니까 0에서 시작하고 2층 기준으로 했을 때는 3300만큼 이동해야 되는데 이 리스트 순서가 한 번씩 바뀌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리스트 아이템을 여기서 또 똑같이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0번 층, 그러니까 지금 지하 3층에 있을 때는 얘가 Z값이 어디여야 되냐, 이 블럭에 이 포인트가 2층 가면은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포인트 위치점이 위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0부터 시작해야 되죠. 3300이 아니라. 근데 제가 이거 층고를 적었는데, 층고는 아까 기둥 만들 때 기둥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고, 얘를 쉬프트를 한번 해서 파셜 리제트 쓴 거랑 빼가지고 하면은 처음엔 0이었다가 예를 들면은 이제 지하 2층으로 가겠죠. 지하 2층으로 가면은 얘가 이제 3300의 높이만큼에서 점이 생겨야 되겠죠. Z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얘 일단 Z값을 먼저 기준으로 해서 포인트를 먼저 무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포인트에서 움직인 상태에서 얘가 또 무브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Z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얘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리스트에 맞춰서 똑같이 이동을 하겠죠. 보시면은 얘도 그쵸. 지금 지하 2층의 그 그리드의 교점, 그러니까 기둥이 놓일 하단 중앙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쭉 가는 게 보이죠, 포인트가. 그래서 얘를 하는데 얘를 이제 멀지를 해서 결국에는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인서트 블럭이 있거든요. 얘가 휴먼 거를 써야 되는데 어차피 휴먼 걸로 만들었으니까 플레이스 블럭이구나. 플레이스 블럭을 해서 할 때 여기 플레이스 블럭에 엑스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컴파운드에서 트랜스폼, 여기 X라고 나오는 애들 있죠. 얘네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라이노 지오메트리 트랜스포메이션 그 클래스 안에 있는 애들로 넣어줘야 되는데, 이때 이 이동하는 데이터에 대면 트랜스포메이션 데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죠. 얘 값으로 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플레이스 할 때 위치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금 이 점이랑 그 다음에 이 교점이 위치하는 점,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블럭이 생성됐으면은 맨 하단층에서 원하는 위치점까지 먼저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Z값 아까 있는 거 있죠, 1번, 2번 순서로 엑스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얘를 컴파운드를 해서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가 아니라, 그러니까 블럭을 생성하고 그 교점 위치에 이동시킨 다음에 층이 바뀔 때마다 그 해당 층의 높이만큼 올라가야 되는 이 벡터를 한 번 더 움직이는, 그러니까 1번, 2번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는 객체별이니까 지금 두 번 움직이는 거니까 얘를 그래프트하고 얘를 그래프트 해야죠. 그리고 이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얘가 넣으면 아니죠. X를 넣어야죠. 네. 그래서 먼저 이동했다가 위로 올린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고
블록의 네임을 이렇게 넣으면 안 되죠. 얘를 컴파운드 해야죠. 컴파운드해서 넣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두 개였던 애들이 하나가 합쳐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컴파운드가. 근데 이 순서대로.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버튼 만들어서 베이크 위치에 넣고, 뭐 네임은 블록 네임은 아까 그 만들었던 애들 있죠. 기둥 네임.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지금 기둥 이름이죠. 해당하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그 위치하는 순서대로의 기둥의 이름이 똑같이 받아와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블록을 가져올 거냐에서 이 블록 네임이 중요하거든요. 아까 보면은 C1에 이렇게 해서 B1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B3. 그러니까 얘가 앞에 이거 있고 이 블록을 이 위치에 가져와야 돼요. 정확하게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컨캐터네이트를 또 써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또 언더바 해야 되겠죠. 똑같은 블록을 불러와야 되니까. 아까 생성은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블록 네임이 얘죠. 그래서 얘도 플러스를 했고 이렇게 하면은 그쵸. 지금 원래 C2였던 애가 해당 층이랑 맞춰서 이름이 나왔고 이 순서대로 정보를 가져왔고 포인트 위치도 똑같이 정렬한 상태에서 컴파운드로 그러니까 블록 위치점을 지정을 해줬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얘가 리스트가 아니고 이렇게 그래프트 돼 있으니까 얘도 그래프트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스크립트가 완성이 되고요. 얘를 지금 버튼을 여기 가져와서 제가 순차적으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좀 두서없이 일단은 0번에 있는 애들을 싹 다 하이드 하고요. 일단은 지하 3층에 있는 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얘 좀 느리네요. 지하 2층에 있는 애죠. 이 순서로 보면은 버튼 보시면은 지금 얘네들이 제가 아까 확인시켜 드린다는 게 이게 C2가 맞죠? C2의 지하 2층 이렇게 하니까 다 똑같아 보이네. 색상이 이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얘는 C3여야 되겠죠. 보면은 C3의 지하 2층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지하 1층 시트로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3이 몇 번이죠? 1층 2층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지금 쭉 올라왔죠. 제가 슬라브는 미리 만들어 놨는데 이런 식의 형태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슬라브와 이런 형태보다 이 데이터가 정확히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보면은 지금 사이즈가 좀 바뀐 거 보면은 층별 데이터로 아마 됐을 거고요. 이 프로퍼티 보시면은 C1, B3, C1, B2, C1, B1, C1, 1F 층고 다른 거랑 그 다음에 위치 정보점이랑 그 다음에 이 층고랑 그 다음에 엑셀 데이터랑도 맞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뭐 형태적으로나 뭐 이렇게 되게 매력적인 뭐 스크립트 강의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런 자동화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뭐 전환 설계처럼 뭐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엑셀이랑 이렇게 활용해서 라이노에서도 지오메트리 정보를 불러오고 기입할 수 있다. 블록을 쓰기도 하고요. 휴먼에서. 그리고 이제 엘레프론트로 해서 라이노랑 연동시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런치박스로 엑셀도 활용하고 진짜 제가 설명을 너무 잘 못한 것 같은데 다시 찍고 싶지 않아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